요새 또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와요. 과거보다 진짜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났는지, 만약에 늘어났다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재개발 구역은 어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전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윤 대표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전세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전세 가격이 하락했는지, 요거 궁금하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상생임대인 제도가 한번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즉 그 시점서부터 거래가 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임차인들이 요구를 할 때 상생임대인 제도가 도입이 이제 되면서 다 그걸 해준 거죠. 5% 적용만 해서 이제 해주는 어떤 그런 게 맞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세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사실 저는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세가 쭉쭉쭉쭉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기는 신도시다 보니까 신규로 입주할 때는 물량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전세들을 놓고 월세도 저렴하게 놓고 이제 2년이 지나가면 조금 더 높여서 실제 시세대로 움직여 보고자 이렇게 했던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실제 2년 지나면서 만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딱 빼려고 할 때 내보내야 되잖아요. 싸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이제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뭐 이제 편법으로 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걸로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비워둔 집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세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서 이제 그때는 시세였죠. 그래서 높게 책정해서 임차인들을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임차인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은 그대로 머물러서 살고, 월세로 사시던 분들이나 낮은 전세금으로 있던 분들은 나가라고 하니까 더 외지로 밀려나고, 임대인들은 높은 금액을 이제 시세대로 책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 그 상생임대인 그 집으로 가려고. 아니죠. 상생 임대인이 있는 집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그대로 이제 거주를 하고, 월세나 전세를 낮게 놨던 집들은 내보내고, 이제 현재의 시세, 만약에 예를 들면 그때는 시세가 4억 5천 정도 했다 이거죠. 그게 불과 이제 5월달 6월달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억 5천 4억에 내놓고 임차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임차인이 없는 거죠. 임차인이 없어서. 네, 임차인이 이제 그때부터 안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금액은 2년 전보다 높아졌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1월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5월 달부터 쭉 지나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그 공실의 집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쓴 것들이 사실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네요. 네, 하는 모습인데, 그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물량이 워낙에 또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반면에 전세 물량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도 계속 받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발표가 시장에 정확하게
적용돼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자, 현재 거래는 안 되고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이 뭐 하락됐다, 뭐 지금 상황에서 하락된 걸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전세 금액이 올랐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집주인들, 소유주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뭐 인상하려고 하는, 변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기존 그 임차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살아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다툼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재개발 지역은 임대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낮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올리고 싶어도 또 노후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리기도. 뭐 문제 생기고 또 이제 하자가 조금 있는. 그렇죠. 네. 뭐 재개발 지역에서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 뭐 이런 거 넣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누수가 생기면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서 쓴다. 뭐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가기도 한다던데. 네, 그 뭐 다는 아니지만 네. 느낌상 한 30-40% 정도 되시는 이제 그 정도의 임대인분께서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써줘라. 네.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와요. 과거보다 진짜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났는지, 만약에 늘어났다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재개발 구역은 어때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저희도 일단 전세 매물, 그러니까 전세권 자체가 뭐 못 나가서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데, 네. 그 매물, 전세 매물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거래된 거를 보면 이제 LH나 SH 전세 외에는 일반 전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월세 비중이 거의 뭐 90%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옷은 어떤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높다 보니까 그 이자를 감당하느니 그냥 월세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월세 찾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계약을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데이터 내보면 월세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몇 개월 전까지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그때 신문기사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슨 월세가 늘어난다는 거야.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저 기사 맞는 거야? 또는 서울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저희들도 금리가 이제 높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면 사실 그 위험도가 있잖아요. 이자를 못 받으면, 이자를 못 내면 그 뭐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가 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지만 사실 임대인한테 월세를 안 내고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새로운데. 네. 네. 그냥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월세 비중은 높아졌지만 월세로 집을 찾는 사람도 그닥 없고 전세 찾는 사람도 그닥 없고 이제 이런 시장인 거죠.